오늘 리뷰는 바로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더 합체 페가서스 세이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발매를 했네요. 패키지부터 좀 설렙니다. 4인방의 세이버즈, 세이버 편대죠. 세이버 편대, 그리고 뒤에 스카이 세이버, 그리고 페가서스 세이버까지. 발매는 2026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송 오면서 요 수왕부신 댄디바인 홍보지도 같이 왔더라고요. 한국어판으로 해서. 그리고 당연히 한국 특전도 이렇게. 일단 다른 것보다 당연히 스카이 세이버로 발매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페가서스로 한 방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죠. 덕분에 박스도 좀 두껍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 이야기는 했으니까 두께 이야기 좀 해보면 확실히 좀 두툼한 그런 느낌. 사이즈도 꽤 큽니다. 박스 사이즈만 가로가 50cm 좀 넘고요. 요 세로가 37cm쯤 되네요. 그리고 이제 옆면에는 스카이 세이버의 모습, 반대쪽으로 페가서스 세이버의 모습, 뒤쪽으로는 이제 각각의 형태별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했을 때 메카들, 합체했을 때 메카들 말이죠. 그러면 바로 오픈! 이번 페가서스 세이버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 더 합체 열면은 바로 보이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꺼내면 속박스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박스는 총 2개고요. 이렇게 얇은 박스 하나랑 두꺼운 박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내용물을 꺼내보면 이렇게 블리스터가 둘 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작은 쪽에 지금 셔틀 세이버랑 그 외에 뭐 합체했을 때 쓸 손이라든가 무장들이 들어가 있고 각각 사용할 베이스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큰 쪽에는 호크 세이버랑 호크 세이버 관련 파츠들, 그리고 아래쪽에 전보랑 제트의 각각의 무기와 각각의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블리스터 하나당 자기 거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합체했을 때 쓸 거는 몰아놓고. 참고로 파츠 검수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은 펼쳤을 때 상품 내용물 보여주는 게 한 페이지당 블리스터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호크 세이버잖아요. 이 첫 번째 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호크세이버 지금 블리스터 그대로 이 매뉴얼에 있는 배치랑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셔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전보랑 제트도 마찬가지로 이 블리스터 하나에 동일하게 이 매뉴얼과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각각의 스탠드인데 스탠드 역시 배치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파츠가 누락된 거 없는지 체크하기 편합니다. 참고로 베이스 블리스터에는 각각의 이름들도 써 있습니다. 호크, 전보, 제트, 셔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다 꺼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물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리뷰는 총 3편으로 나눌 겁니다. 구성부터 개별 메카를 보는 세이버즈 편, 그리고 스카이 세이버 편과 페가수스 세이버 편으로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메카별로 나눴습니다. 이제 제트 세이버가 사용할 부속품들, 전보 세이버가 쓸 것들, 셔틀 세이버 것들, 그리고 호크 세이버용 파츠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합체했을 때 사용할 손 묶음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개별 베이스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볼 건 짜잔! 한국 특전인 타카스기 세이지의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설정화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유의 노란 색깔 셔츠, 빨간 색깔의 점퍼, 그 특유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베이스는 올인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전시하기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매뉴얼이 2권이라는 겁니다. 2권씩이나 해서 이제 매뉴얼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츠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쭈쭈쭈 가보면 이제 호크 세이버까지 해서 개별 메카의 변형 형태들을 1권에서 전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권은 바로 이제 합체 모드로 변형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세이버부터 페가서스 세이버로 합체하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 게 2권입니다.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공식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본체의 파츠들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당장은 사용 안 할, 합체 후에 사용을 할 교체용 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4종 들어가 있는데 합체 손으로 해서 가동손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비가동손 4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가락 모양이 다 멋지죠? 편손이 2종, 한쪽은 살짝 손가락을 구부린 거고 한쪽은 쭉 뻗은 거고 한쪽은 무장손, 한쪽은 주먹손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들부터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트세이버, 전보세이버, 셔틀세이버의 스탠드는 같은 걸 씁니다. 각각의 어태치먼트랑 베이스를 다른 걸 쓰고 있고 스탠드, 기둥 부분은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세이버용 베이스와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베이스 자체도 이제 기체를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무장을 수납하는 목적도 있어요. 여기 살짝 홈이 파여 있잖아요. 이게 무장 수납용입니다. 그래서 얇아지는 쪽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스탠드를 가져와서 끼워 놓고요. 그리고 어태치먼트 비클 상태, 그러니까 전투기 상태의 제트세이버가 이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대로 스탠드에 끼워주면 됩니다. 베이스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전보세이버용 베이스와 어태치먼트, 전보세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파여있는 구멍이 다르죠. 아까랑 베이스 전체적인 모양새는 비슷한데 무장이 끼워지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다시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끼우고 어태치먼트, 이 어태치먼트도 모양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기체 모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 맞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끼워서 스탠드의 완성. 그리고 셔틀세이버용 베이스와 어태치먼트입니다. 역시 베이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같으나 무장이 끼워져야 되는 게 다르니까 구멍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탠드 장착을 하고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앞선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매끈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끼워 놓습니다. 참고로 셋 다 이렇게 얇아지는 쪽이 앞으로 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메카의 베이스는 지금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새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서 나중에 이 연결하는 거는 페가수스 세이버 때 사용을 할 겁니다. 베이스들끼리 합쳐져가지고 페가수스 세이버의 스탠드가 되거든요. 다음은 호크 세이버용 베이스, 스탠드, 어태치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은 덩치가 커서 그런가 베이스도 훨씬 넓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혼자서 이 두꺼운 쪽이 앞을 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무장 남는 파츠를 끼우기 위한 구멍도 보이고요.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잘 껴주고 이 스탠드 자체도 두께감이 남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도 혼자 제일 크죠. 가장 뭐 깊게 파여 있는 느낌이라든가 올려놓는 게 좀 튼튼하게 올라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스탠드를 끼우는 구멍이 앞뒤 두 군데인데 호크 세이버일 때는 이 낮은 쪽, 그러니까 뒤쪽이라고 봐야겠죠? 이쪽에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바닥을 보면은 뭔가 끼워질 구멍이 3개 보이죠? 아까 봤던 이제 다른 친구들의 베이스의 이 스탠드 부분, 기둥 부분을 나중에 이걸 끼워서 높이를 높이는 2단으로 쌓는 그런 베이스 기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전용 무기나 이런 것들인데 비클 모드로 만들어서 단체샷을 봐야 되니까 이제 비클 모드에는 영향 없는 무장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트 블레이드! 제트 세이버의 검입니다. 메탈릭 실버로 검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식 부분도 노란색으로 잘 채색이 되어 있네요. 디테일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그냥 깔끔한 검 그런 느낌? 그리고 제트 세이버의 베이스 옆에 이렇게 가드 부분을 탁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보 세이버의 전보 에로! 사격 무장이죠. 석궁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제대로 구멍도 뚫려 있고 제대로 무장할 때는 이렇게 뒷부분을 펼치면 이제 무장 형태가 되는 거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수납할 때는 다시 접어서 전보 세이버의 베이스 뒤에 가서 이렇게 수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구멍 자체는 2개니까 혹시나 끼우는 게 뒤에가 좀 타이트한 것 같다 그럼 빼가지고 솔직히 앞으로 가져와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매뉴얼 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뒤쪽에 수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랜서! 셔틀 세이버의 근접 무장 랜서입니다. 창 부분 자체는 메탈릭 실버로 동그랗게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요 뿌리 부분이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에다가 가드 부분도 되게 전형적인 그런 마창 느낌의 디자인이기도 하고,
손잡이 쪽도 검은색으로 다 분할 처리되어 있습니다.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당연히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옆에 구멍에 맞춰서 끼워서 수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가서스 때 사용을 할 무장이죠. 세이버 에로우 세트입니다. 일단은 이 활이죠. 세이버 에로우 활. 안쪽에 접혀져 있는 손잡이를 꺼내서 반대쪽이랑 연결하면 완성이거든요. 반대쪽에는 손에 끼우기 위한 조인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했을 때 호크 세이버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어요. 독수리 상태건 로봇 상태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한 이제 어태치먼트 홀더가 있습니다. 세이버 에로우 홀더입니다. 요 가운데 파츠를 이용을 해서 독수리 상태의 호크 세이버 등에다가 끼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이버 에로우 화살입니다. 재밌는 게 이 화살 대 같은 경우는 쇠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예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면 잘 휘었겠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화살 촉 같은 경우도 멋지게 되어 있고 메탈릭 컬러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도 이 꼬리 부분도 이제 메탈릭 골드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손에 쥘 때는 이 홀더에 있었던 이 뒷부분 파츠를 빼서 교체를 시켜줄 겁니다. 자, 이렇게 뒷부분에 조인트 만든 상태에서 손에다가 끼우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홀더 자체에는 이 호크세이버 베이스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수납을 시켜 놓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홀더 좌우에다가 이렇게 활 좌우를 수납을 하고 이 위쪽 틈새에다가 화살을 수납을 하면 호크세이버의 독수리 상태일 때 등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이대로 준비 끝! 그러면 패키지에서 꺼낸 상태에서는 아직 비클 모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비클 모드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먼저 제트세이버. 제트세이버는 제트세이버의 꼬리 날개, 나중에 스카이세이버의 흉부가 될 거기도 하죠. 요 날개 부분을 한 클릭씩 세워주고 흉부 장식 패널을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 두 개랑 맞춰서 끼워주면 되죠. 장착. 그리고 날개는 한 클릭씩 펼쳐줍니다. 솔직히 안 펼쳐도 충분히 멋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매뉴얼 상에는 한 클릭씩 펼치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따로 랜딩 기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베이스에 바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래 나중에 골반이 될 부분에 가서 디스플레이 조인트 어태치먼트를 앞뒤로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딱 앞뒤로 후크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베이스 온. 오우 좋고요. 그리고 전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이 전보 세이버의 패널이라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카이 세이버부터 페가수스 세이버가 됐을 때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거부터 좀 끼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꺼냈을 때 접혀져 있던 날개는 그대로 펼쳐주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뒤집어서 나중에 팔이 되는 엔진부 여기 끝부분을 락을 풀고 한번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 조인트가 달려있는 패널을 먼저 잘 맞춰서 끼우고 다시 그대로 덮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쪽은 구멍이 없기 때문에 조인트가 없는 패널을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그 일자 조인트에 맞춰서 잘 끼우고 다시 내려주면은 전보 세이버 비클 모드의 완성! 그리고 전보 세이버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빨간색인 이 발 파츠를 잠시 들어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골반 쪽에 맞춰서 이렇게 씌운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다시 발을 닫아서 이제 안 빠지게 고정시켜준다는 느낌. 그리고 셔틀 세이버는 그냥 접혀져 있던 날개에 펼치기만 하면은 비클 모드입니다. 완성! 그리고 셔틀 세이버는 뒤집었을 때 이 뒷부분, 끝부분에다가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드 온! 그리고 대망의 호크 세이버, 아무래도 가장 작업할 게 많아 보이죠? 전신이 지금 분해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맞춰줘야 합니다. 일단은 독수리 형태, 이게 호크 형태의 발 먼저 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이게 발이거든요, 클로. 먼저 좌우 발톱을 펼치고 앞에 있던 거를 뒤로 뒤집어주면은 발이 하나 완성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집었을 때 금색깔 조인트가 올라오면서 나중에 끼워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호크 세이버의 꼬리입니다. 날개 장식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접은 상태에서 준비 끝. 그리고 머리 부분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날개 장식은 뒤로 한 클릭씩 가동을 시켜주고요. 뒤쪽에 이 검은색 패널 아래쪽을 잡고 들면 이렇게 쫙 펼쳐지고요. 이걸 앞으로 쑥 밀어줍니다.
이때 뭐 목이 접혀져 있다면 이렇게 일자로 쫙 펼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흰 색깔 외장 안쪽에 이렇게 일자 조인트가 하나 누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쫙 세워주면은 이쪽도 준비 끝. 날개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펼쳐가지고 이 뒤에 접혀져 있던 흰 색깔 패널을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참고로 날개 자체는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크세이버의 다리가 될 부분인데 이거는 흰 색깔 발을 뒤로 접어주고 그리고 안쪽에 접혀져 있던 패널을 딱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 끝. 그리고 몸통은 일단은 호크 형태, 그러니까 독수리 상태면은 이 하얀색, 이 두툼한 부분이 다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밑으로 둔 상태에서 어깨를 당겨주면 연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가동을 시켜주는 거죠. 굳이 위치를 따진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덕트 형태가 이 뒤쪽 라인이랑 맞춰질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접혀져 있던 이게 발목이 되면서 무릎이 될 부분인데 이것도 펼쳐줍니다. 그리고 로봇 모드의 스커트가 되는 부분, 골반이죠. 이쪽은 사이드 스커트랑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색깔의 덩어리 부분, 나중에 페가서스 세이버의 허리가 될 부분인데 이 중간 부분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 탁 풀리면서 레일 작동을 하고요. 이 끝부분, 지금 빼낸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그대로 딱 소리 날 때까지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놨던 발은 그대로 뒤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 로봇 상태의 다리가 될 부분 가지고 와가지고 접어놨던 발 살짝 편 다음에 이 조인트를 이 뒤쪽에 맞춰서 장착! 그리고 다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끼우면서 포인트가 지금 이 하얀 색깔의 뒤꿈치, 이게 뒤에 있는 덕트 위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위치가 딱 맞아요. 그렇게 장착하고 접고, 옆에서 봤을 때 뭔가 하얀 색깔 부분들이 딱 맞물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발을 아까 펼쳐놨던 부분에 끼우고 이쪽이랑 반대쪽이랑 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사각 구멍에다가 이제 꼬리 끼워주고요. 이제 머리도 끼워줄 건데 아까 빼놨던 하얀색 조인트가 이 빨간색 파츠에 요 위쪽 틈새에 끼워질 수 있게 잘 가서 장착을 해주고 끝부분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 쪽도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날개를 가지고 와서 이 가슴 장식이었던 부분의 뒷부분에 가서 조인트 맞춰서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고 마무리로 눌려있던 목을 펼치고 입까지 벌려주면 호크세이버 독수리 형태 완성! 혼자 좀 독보적으로 크긴 하네요 진짜. 여기다가 무장 수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홀더의 아래 틈새 보이죠? 이게 등 정중앙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이버 에로 수납까지도 완료됩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땐 역시 바닥으로 가서 이 골반 쪽에 있는 사각 구멍과 위에 있는 틈새에다 맞춰서 어태치먼트를 잘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완전 밀착이 됐으면 다리도 이제 뒤로 들어서 바닥에 안 닿게 해주고 고개도 앞을 향해서 들어주고 날개도 좀 이렇게 펼쳐주죠. 자, 이렇게 스탠드까지 완벽하게 올려봤습니다. 짜잔,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꽤나 화려하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비행하는 모습도 좋고요. 자, 이렇게 비클 모드 전체 완성! 이 모습을 위해서 비클 모드부터 다 완성을 시켜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무장들도 전부 다 개별 수납까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깔끔하게 지금 바닥에 남는 거는 합체 때 쓸 교체용 손밖에 없다. 이렇게 비클 모드로 놓더라도 바닥에 혼자 굴러다니는 파츠 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 단체샷도 단체샷이지만은 요것도 같이 놔보고 싶었어요. 다간. 확실히 작긴 작다. 근데 또 이게 어울리기도 어울리네요. 뭔가 다간 팀이다라고 하면 또 그러면 뭐 단체샷까지 다 받겠다. 이제 개별도 봐야겠죠. 변형도 시켜봐야겠고요. 자, 그럼 먼저 제트세이버부터 스탠드는 다시 잘 빼놨고요.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그 제트기 특유의 패널 라인이라든가 특히나 날개의 패널 라인은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날개는 노란색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수,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는 캐노피 내부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요 시트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패널이 펼쳐져 있는 이제 스카이세이버의 가슴 장식 부분이죠. 꼬리 날개 부분도 패널 라인 깊게 파여 있는 형태고요. 합체했을 때 장식이 되게 이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요 추진 장치도 디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에 수평 날개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노란색으로 잘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트세이버의 무릎이 될 부분에 빨간 색깔의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팔 될 부분이라든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바닥을 봤을 때 바로 이제 로봇 모드가 되면 뭐겠구나. 제트세이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변형을 했었으니까 바닥 보면 바로 모습이 나오죠.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장식 부분이 이거 다 분할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 다 분할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외에도 뭐 골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지금 밑에서 봤을 때는 도색이 쓰인 부분은 그나마 여기 손목 정도? 흰색 정도 이거? 그러면 바로 변형도 시켜보도록 합시다. 체인지! 당연하지만 꼬리 날개는 떼어내주고요. 뭐 일단은 처음에 꺼냈을 때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돌려 놓고, 먼저 다리 쪽 안쪽으로 돌려서 이제 다리 형상 완료. 그리고 위로 가서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어깨 부분 들어 올리는 게 관절이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팔을 옆으로 쭉 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 돌려주면 이제 팔꿈치가 앞을 보게 되고 안쪽에 접혀져 있는 주먹을 꺼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주먹 꺼내고 내리고, 그리고 기술을 뒤로 뒤집어 준 다음 머리를 앞으로 돌리고 날개를 위로 펼치고 다리 한 클릭씩 벌려준 다음에 살짝 간격 벌려주면 완성! 제트세이버! 너무 멋진데요? 너무 좋은데? 먼저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머리, 날개 파츠까지가 약 17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날개까지 하면은 그다음 21cm가 넘습니다. 22cm 가까이. 확실히 날개 덕분에 볼륨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메카기도 하죠. 자, 그럼 외형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보이나요? 이 잘생김이 보이나요? 날카로운 눈매, 날카로운 턱, 진짜 우직하게 다물고 있는 저 입. 와우. 저 바이저 안에 보이는 눈매가 너무 좋아요. 와우. 그리고 머리 장식이라든가 헤드 디자인 자체도 그 제트기 특유의 느낌, 그 느낌도 아주 잘 살아있는 게 보이죠. 그 외에도 뭐 등 쪽으로 이런 덕트 형상의 디테일 파츠, 가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양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전부 다 분할이라는 게 포인트. 좀 놀랐어요. 도색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거 노란색 분할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체감도 좀 더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심플하지만 손목에 흰색 정도만 도색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파츠. 주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빨간색, 흰색, 파란색 역시나 다 파츠 분할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스카이세이버나 페가서스 세이버의 어깨가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골반 부분이 사실상 이제 어깨 관절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 같은 경우가 나중엔 팔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는 흰색, 아래쪽에 하박이 파란색. 이 날개가 그대로 발휘된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던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무릎에 빨간색 포인트 정도 부분 도색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좀 매끈한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다리 뒤쪽부터 해서 뒤쪽 스커트, 이건 나중에 어깨 장식이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백팩이 되어 있는 기수까지 깔끔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가동이 은근 좋은데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방해되는 거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드는 부분. 근데 이거 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날개랑 어깨랑 간섭이 좀 생겨요. 그래서 어깨 장식을 좀 내린 다음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나요? 쫀쫀한 라쳇이. 팔 들고 내리는 부분은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고 내릴 수 있게 뭐 뻑뻑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팔 옆으로 드는 부분은 일반 축, 크게 옆으로 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상박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적절히 튼튼하게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집니다. 나중에 합체할 때 이 팔도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 뭐 회전이라든가 약간씩 꺾어준다든가도 가능해요.
그리고 구조상 제트 세이버는 허리 회전이 있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갈라져야 되는 부분이고 변형하는 데 핵심 부분 중 하나라서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스커트는 좌우 갈라지고 사이드 스커트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어깨 관절이니까 가동은 없고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움직입니다. 덕분에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는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합체하면 어깨 관절 될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모으거나 옆으로 벌리는 쪽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그리고 무릎은 역시 나중에 팔꿈치가 될 부분이라 그런가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아래쪽 위쪽 전부 다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좋고요. 그리고 특징상 발목은 없죠? 그래도 의외로 무릎 꿇기도 가능할 정도로 가동은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제트 블레이드, 왼팔에 요 쉴드 가운데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장착. 이렇게 단독 무장까지 완료. 다음은 전보 세이버. 역시 스탠드에서는 내려놨고요. 전보 여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옆에서 봤을 때 이 파란 색깔 라인이 굉장히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잘 구현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여객기스럽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이제 로봇 형태를 위해서 각진 형태로 됐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익 그리고 꼬리 날개까지 잘 조형되어 있고요. 콕피트 부분에 검은색도 잘 칠해져 있고 여객기 특유의 그 유리창이나 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이 2층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뒤쪽 역시 동일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꼬리 날개의 이 파란색 부분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익 같은 경우는 하얀색에다가 이렇게 패널 라인이 쭉 길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엔진부도 앞에서 봤을 때 엔진 특유의 요 디테일 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뒤쪽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변형해서 팔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먹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 부분은 잘 보면은 이제 머리가 살짝 보여요. 틈새. 네, 전보 세이버 머리고요. 전보 세이버의 가슴 장식. 이쪽은 대신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거는 도색입니다. 그리고 골반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검은색만 도색, 나머지는 분할. 좋고요. 그리고 발이 될 부분입니다. 밑에 크게 접혀져 있는데 발이자 스카이 세이버의 무릎. 그렇다 보니까 좀 크게 조형되어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로봇 모드로 체인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래로 가서 이 가슴 장식은 빼놓습니다. 그리고 꼬리 날개로 가서 이제 수직 부분은 밑으로 완전 접어주고 수평도 밑으로 일단 접어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좌우로 갈라서 한 클릭 정도씩만 일단 움직여 놓고요. 윗부분이 안쪽으로 돌도록 회전. 그대로 꼬리 부분을 접어서 옆으로 만들어줍니다. 벌써부터 어느 정도 됐죠? 사실상 이 빨간색만 앞으로 펼쳐주면 발 부분은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이 허벅지 부분을 잡고 늘려서 연장시켜주면은 다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객기의 중간 부분, 여기 하얀 색깔의 패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뒷부분을 잡고 올리면 안쪽에 접혀져 있던 관절이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시켜줍니다. 일종의 락을 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패널 앞에 좌우에 여객기 외장을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벌린 패널만 밑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기술을 갈라서 좌우로 전개시키고 이 검은 색깔의 중앙 부분을 전체를 들어 올리면 날개와 함께 아까 펼쳤던 패널이랑 이 스커트까지 전부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위로 슬라이드. 그럼 머리가 나오면서 스커트 위치도 위로 조정이 됐고 위쪽에 패널 아까 밑으로 내렸던 거 이거는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잘 닫아주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뒤로 그대로 접어주죠. 그리고 팔꿈치 될 부분에도 엔진 디테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널을 완전히 오픈 시켜서 공간 만들어주고 락을 풀고 그대로 팔을 일자로 펼쳐주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 있던 어깨 관절을 앞으로 꺼내면서 팔도 정 위치로 회전. 반대쪽도 마찬가지 락 풀어서 일자로 펴고 어깨 가져오고 팔 돌리고 그 다음 가슴 장식을 중앙에다가 다시 장착. 마무리로 접어놨던 날개에 수평 날개까지 다 펼쳐주기만 하면 전보 세이버의 완성!
어릴 적에 봤던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른 좀 더 로봇스럽게 각진 모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뒤쪽에 접혀져 있는 이 날개들도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친숙하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약 15cm 정도 되고요. 제트세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머리 기준 조금은 더 작은 정도. 그치만 다간까지 놓고 보면은 그래도 다간보단 훨씬 크죠. 그럼 자세히 봐야겠죠. 일단 머리, 이 잘생긴 얼굴을 보세요. 이게 전보 세이버 처음 출연할 때도 그랬지만은 되게 날카롭게 잘생겼었거든요. 되게 약간 제트 세이버 때도 느꼈지만 되게 일관성 있게 날카롭게 잘생겼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특히 역시나 바이저 안쪽에 저 날카로운 눈매가 되게 인상적이죠. 그거랑 뭐 여객기답게 또는 비행기답게 양 옆에 장식 부분은 인테이크 같은 디테일로 되어 있고 귀 장식 자체도 날개고 뒤통수도 날개 장식이고 볼 아래에도 날개 장식이 하나 있죠. 그리고 몸통 자체는 그 여객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세이버마다 자신만의 문양이 또 가슴에 있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바닥에서 까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 분할인데 이 검은색 작은 부분만 도색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접혀져 있는 날개의 관절이 살짝 보이고 어깨 장식으로는 여객기 머리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 장식 그 밑으로 이제 엔진 디테일이 그대로 바로 보이기도 하고 팔 자체는 되게 둥그런 그 엔진들이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깔끔한 그런 모습이고요. 주먹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장손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다리 쪽 이 고관절 부분은 스카이세이버 때도 고관절로 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자체는 조금 두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검은색으로 그냥 심플하게 각진 형태. 다리부터가 좀 놀라운 게 여기가 이제 지금 전보세이버의 다리이기도 하지만 스카이세이버의 허벅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페가서스까지도 허벅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두툼한 형태의 각진 디자인이 됐다는 게 포인트. 거기에 이 발 같은 경우는 이 발 자체가 뒤에 관절을 이용을 해서 무릎 관절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조금 두툼한 형태인 게 포인트겠습니다. 바로 가동도 봅시다. 일단 목은 이번에도 볼 조인트. 들고 숙이고 돌리는 것도 자유롭고요. 잘 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뒤 가동도 있어요. 아까 뒤에 있던 엔진을 앞으로 가져오던 축관절이 있고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오히려 팔을 앞으로 들고 옆으로 하면은 완전 옆으로 펼쳐지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당연히 회전축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입니다. 대신에 변형 관절까지 다 쓰면 요런 식으로 아까 엔진일 때의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기도 하죠. 근데 기본은 단일 관절이다.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거기다가 허리 회전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막혀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최소한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움직인다. 이걸 보면 합체하면 허리가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드는 부분 라쳇. 이거는 스카이세이버 때도 쓰는 관절이죠. 옆으로 드는 부분도 라쳇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고요. 허벅지 회전은 튼튼한 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은 축으로 90도 좀 못 미치는 정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은 따로 없다 볼 수 있겠는데 적어도 하체 때 쓸 무릎 관절 이용을 하면 좀 폈다라는 느낌은 낼 수 있어요. 무릎 꿇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상 조금 힘든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인 전보회로 뒷부분을 펼쳐서 손에 그대로 들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즈 간단하게 취해주면서 전보 세이버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셔틀 세이버! 제대로 그 우주 왕복선 형태 느낌 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옆에 검은색 부분까지 쫙 연결되는 이 느낌 말이죠. 어릴 때도 이래서 좋아했었는데 기수 부분은 검은색까지 다 잘 표현되어 있고 이런 콕피트 부분도 검은색의 프레임, 메탈릭 블루로 유리창 형태로 다 표현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패널 라인들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위에서 봤을 때의 느낌 약간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외장 자체의 디테일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뒷부분이 마치 부스터처럼 이렇게 볼륨감 있게 조형되어 있고 수직 날개 같은 경우도 검은색 부분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패널 라인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셔틀 세이버의 어깨이자 뭐 스카이 세이버의 발 부분이죠. 여기까지도 뒤에 잘 접혀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 노란색은 분할이에요. 날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검은색만 도색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검은색이랑 이런 건 분할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쓱 보면은 이제 합체했을 때의 정강이 부분이죠. 그래서 노란색의 부분부터 해서 안쪽으로 이런 빨간 부분이 이제 셔틀 세이버 로봇의 상체,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발이죠. 옛날에는 그냥 이거 조형만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닥 쪽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럼 셔틀 세이버로 로봇으로 체인지! 일단 시작은 반으로 가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는 작업은 둘 다 동일한 형태거든요. 일단 바닥 쪽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장식에서 밑에 이 검은색 줄무늬 있는 부분을 누르면 착 하고 열리면서 락이 풀립니다. 안쪽에서 위아래가 락이 걸려있는 형태예요. 이거 누르면은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눌러 락을 풀고 이 아래쪽을 잡고, 이 검은색 잡으면 안 됩니다. 아래쪽을 잡고 늘려주면 허벅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풀었던 이 노란 색깔 파츠 다시 누르고 펼쳐져 있던 검은색 파츠도 내리고 그대로 이게 허벅지 부분 연장한 거니까 이렇게 90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접혀있던 발도 펴준 다음에 요 기수 부분을 그대로 이중관절 펼친 다음에 기술 뒤집고 그대로 바깥으로 접어주고, 엄청 친숙한 형태의 변형이죠 이거. 그리고 셔틀 상태에서의 주익은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요 외장까지 잡고 한번 락을 풀면서 뒤로 일단 접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팔입니다. 팔. 그래서 이 팔을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 패널을 열고 수납되어 있던 주먹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리고 위쪽에 접혀져 있던 어깨 장식을 그대로 쭉 펼쳐서 어깨 완성. 팔까지 완성된 거죠. 그리고 펼쳐놓은 주익은 요 바깥쪽으로 일단 날개 가동을 시키고요. 이렇게 바깥쪽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몸통 안쪽을 막고 있는 하얀색 외장을 뒤로 이렇게 관절 두 개 다 펼쳐주고요. 뒤쪽으로 그대로 펼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우반신 쪽에 머리가 수납되어 있어요. 이게 뒤통수가 보이죠? 이거를 잘 잡고 뒤집어서 꺼내주고 앞을 보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반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좌측도 해봐야겠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발 펴고 락 풀고 아래쪽 잡고 연장시키고 검은색 닫고 노란색 다시 닫고 기수 펼쳐서 뒤집어서 접고 허벅지 돌리고 그리고 뒤쪽 날개 락 풀고 열어서 주먹 꺼내고 어깨 펼치고 그 다음에 날개 바깥으로 펼치고 안쪽에 흰색을 뒤쪽으로 쫙 펼쳐준다. 자, 좌반신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다리를 한 클릭씩 바깥으로 한 다음에 몸통부터 연결할게요. 슬라이드로 락을 겁니다. 좌측 몸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 안쪽에 맞추어서 끼우고 어긋나 있는 몸을 눌러서 락을 걸어서 두 개 연결해주고 등으로 갑니다. 등으로 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등 장식부터 이 안쪽 관절을 바깥쪽으로, 바깥쪽 관절을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대로 접으면서 여기에 가운데에 조인트가 연결될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하면서 날개도 락을 걸어주면 셔틀 세이버 완성입니다. 이렇게 일단 스카이 세이버가 될 세대의 메카가 다 로봇으로도 변형이 됐는데 상당히 볼만하죠. 빨간색의 몸통부터 그 셔틀 특유의 컬러들까지 잘 조합이 된 모습, 뒷모습은 영락 없는 그 셔틀의 그 조합들 다시 보이기도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오묘하게 듬직한 이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두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약 15cm 정도. 아까 전보 세이버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보면 이 제트 세이버보다는 확실히 조금 작은 느낌이긴 한데 의외로 전보 세이버보다도 조금 작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무래도 비율 차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인 건가? 하지만 그럼에도 다간이 왔을 때 다간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외형도 자세히 보면 일단 얼굴 마찬가지로 잘생겼습니다. 초록색 바이저 안에 보이는 저 눈이 역시나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는 저 느낌, 그리고 우직하게 다물고 있는 입술부터 머리 장식 자체도 셔틀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옆에서 보면 셔틀이에요. 그리고 몸통에도 역시나 셔틀이 디자인되어 있죠.
흰색이랑 노란색 부분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골반 쪽 역시 일단은 이 메탈릭 블루 도색 처리되어 있고 스커트에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이 또 도색 처리네요. 이 윗부분에 있는 빨간색도 지금 테두리도 도색 처리인데 안에 있는 메탈릭 블루 부분이 분할 처리되면서 도색인 것 같은데요. 벌려보니까 맞구나.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은 사이드 스커트도 제대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깨 장식 부분이 약간 가슴에서 노란색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제 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쪽은 발바닥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보면은 일단은 디자인 자체는 그 설정의 그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원래 설정상은 이 앞부분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어야 한단 말이죠. 처음 공개됐었던 이 더 합체 같은 경우도 팔이 빨간색이었는데 도중에 아마 최종 사양으로 바뀌면서 검은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합체하면 다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팔 전체가 빨간색이면 정면에서 보면 검은색이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빨간색이 생기니까 어색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자체는 합체했을 때 정강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쓰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뒤쪽은 셔틀의 앞부분 그대로 접힌 형태고요. 그리고 의외로 발바닥 디테일도 있다. 가동 한번 보면 일단은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깨 외장이 발목이었잖아요. 별도 가동이고요. 그리고 팔 자체는 안쪽에서 꽤나 튼튼한 라쳇으로 가동을 합니다. 팔 들고 내리는 부분이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은 축이에요.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축이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좀 못 미칩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구조상 허리 회전은 좀 힘들고요. 스커트를 가동시켜서 다리를 라쳇으로 들고 내리고 옆으로도 라쳇으로 들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도 라쳇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릎 역시 튼튼한 축으로 해서 잘 굽혀지는 형태고요. 약 90도 가까이 굽혀지네요. 잘 보면은 약간 각져 있는 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펴는 거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넓은 무릎과 발 덕분인지 이렇게 무릎 꿇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셔틀 랜서 같은 경우는 이대로 그냥 손에 끼워도 되고요. 근데 이게 수납용 조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 때문에 끝까지 밀어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뺄 수 있어요. 뺀 다음 손잡이부터 밑에서 끼우고 위에서 랜스를 끼우면 이 손잡이 조인트 관계없이 끝까지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셔틀 세이버의 완성! 이 상태에서 먼저 스카이 세이버가 될 세대 메카 단체샷! 보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호크 세이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무장은 잠시 떼어냈고요. 이건 또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냥 지금 독수리 형태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큽니다. 아무래도 페가서스 세이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볼륨감이 상당해요. 근데 파츠들의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독수리 머리까지가 21cm가 조금 넘고요. 날개까지는 거의 29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이버즈랑 같이 놓더라도 지금 이 독수리 형태에서도 충분히 사이즈가 크다. 가까이서 보면 일단 독수리 머리 자체도 일단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깃털스러운 디자인의 디테일들 그런 형태도 많이 보이고요. 날카로운 눈매도 굉장히 멋지고 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이 이게 지금 로봇 형태로 변했을 때 허벅지 그리고 다리 이렇게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몸통 전체를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바깥쪽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어색함 없이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발 쪽까지 쭉 이어져 온 형태가 인상적이죠. 그리고 앞쪽은 확실히 막 디자인이 뭐가 많다, 뭐 디테일이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뒤쪽으로 가서 보면 대신에 꼬리 쪽이 그래도 꽤나 볼만합니다. 이 꼬리 쪽에 패널 라인들이 굉장히 직선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앞에서 봤을 땐 역시 가슴 장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독수리의 형상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그 외에도 등 부분부터 이어지는 이런 파츠 조합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합체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막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페가서스 세이버의 가슴 장식이 되는 부분 뒤에 날개가 장착되면서
굉장히 큰 날개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날개를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뿌리 부분의 각도는 고정입니다. 그것도 그건데 이게 매뉴얼에서 봤을 때 완성된 이 독수리 형태의 모습은 지금 다리 각도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발을 좀 펴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발을 좀 펴서 이 다리 자체를 이렇게 근데 뒤꿈치랑 간섭이 좀 생기는구나. 이 부분은 피해서 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게 허벅지를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하면 좀 간섭 최소화하면서 가동시킬 수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상체를 확 숙인 형태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무게중심도 되게 잘 잡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독수리스러운 느낌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형태, 호크 형태에서 호크 세이버로 변형 체인지! 일단 머리 부분 락을 풀면서 등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날개도 미리 제거를 해놓을게요. 날개 제거해놓고 날개는 처음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패널을 접어놓습니다. 반대쪽 역시 접어놓고 가슴 같은 경우는 독수리 입을 닫고 고개를 살짝 만든 상태에서 지금 이거 뒤통수거든요. 이렇게 밑을 눌러서 얼굴을 돌려서 꺼낸 다음 독수리 머리를 내려서 탁 이렇게 이마 장식으로 라인 맞춰줍니다. 그리고 뒤쪽 날개 장식은 완전히 뒤로 접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준비 끝났고, 그리고 꼬리도 떼어낸 다음에 꼬리 끼웠던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는 90도 뒤로 꺾어놓고 날개 장식도 펼쳐놓고 준비 끝! 그리고 이제 발도 빼줍니다. 뺀 발은 처음으로 돌려놓을게요. 뒤집고 조이고, 마찬가지 뒤집고 조이고, 그리고 머리가 있던 상체 쪽으로 와서 이제 무릎 관절이 될 부분 이 친구 완전히 펼쳐놓고 다리 파츠를 양쪽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열어뒀던 패널은 접은 다음에 발도 이제 펴주고 다리 준비 끝. 그리고 접어놨던 요 빨간 색깔 파츠도 그대로 다시 펴서 처음 꺼냈을 때로 다시 넣어서 둥글게 앞쪽 형상 만들어주고요. 허벅지를 벌려서 락을 풀고요. 이때쯤 스커트도 이제 내려줄게요.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뒤쪽으로 가 있던 고관절을 이제 수직으로 세워주고 팔 변형 시켜보도록 합시다. 펼쳐져 있던 관절은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접어주고 연장시켰던 어깨는 지금 눌러서 넣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팔을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 위쪽이 수평이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파츠의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잡고 아랫부분을 뒤로 들면 패널이 열립니다. 이 패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대로 뒤쪽 수평되게 열어주고 그대로 팔을 내립니다. 열려있는 건 닫아주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 빨간색 부분을 열면 주먹이 있습니다. 이 주먹 돌려서 꺼내고 다시 닫아줍니다. 팔의 완성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이 아래쪽만 먼저 열고 쫙 열고 패널 닫고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열어서 주먹을 꺼내고 닫고,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놨던 이 꼬리처럼 생긴 부분 뒤로 한번 든 다음에 좌우로 갈라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 뒤로 쭉 올려주면은 이렇게 관절 부분이 끝에서 탁 지탱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날개에 끼울 부분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발톱 부분을 이 어깨 위쪽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양쪽 다 장식이죠. 이제 잘 끼워졌고 이 무릎 관절 될 부분에다가 다리 갖고 와서 뒤에서부터 슬라이드로 장착, 반대쪽 역시 뒤에서부터 슬라이드 장착, 그리고 앞에서 가슴 장식을 위아래 조인트 맞춰서 장착, 그리고 등 구조물과 머리 껴야겠죠. 아까 독수리일 때랑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뒤쪽에 하얀 색깔 조인트를 끼우면서 앞쪽에서 락을 거는 방식. 그리고 날개는 여기 구멍에 맞춰서 관절을 끼워주면 됩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호크 세이버! 와우! 진짜 멋있다, 호크 세이버. 특히나 전체적으로 혼자 4인방 중에 제일 커요. 아무래도 합체할 때 상당히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가 덩치가 상당하다. 옛날 DX 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인 참 멋있죠. 되게 근육질스러운 이 프로포션. 이 상태만으로도 혼자서 머리까지가 22cm 정도는 되고요. 날개까지가 2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인방 중에 제일 커요.
그래서 다른 세이버즈들과 함께 놨을 때 우리의 세이버 편대 완성시켜 놨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가만 보면은 저는 이 호크 세이버가 혼자 이 중에 제일 크다는 게 납득이 되는 게 굉장히 옛날에 혼자 활동을 했었던 전설의 용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약간 타이틀이 혼자 좀 짊어지고 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인지 혼자 사이즈가 크더라도 납득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간까지 딱 와주면 짜잔. 좋은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먼저 발매한 다른 다간 시리즈의 더 합체들을 가지고 와도 어색함 없다. 우리 되게 풍성한 느낌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세이버 편대 뒤에 이렇게 세븐 체인저가 약간 맨 뒤에 있는 건 좀 두렵나? 아무튼 멋있잖아요? 그럼 호크 세이버도 한번 외형 봐야겠죠. 일단 얼굴 잘생겼습니다. 역시나 초록 색깔 바이저 일관되게 안쪽에 날카로운 눈매 아주 세이버 편대답다.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 표정도 되게 다부진 느낌이 다 통일성 있게 만들어진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머리 장식인 이 독수리가 아주 멋있다. 그리고 몸통 쪽에도 역시나 이제 독수리 형상 들어가 있죠. 다른 친구들도 자기의 그 비클 모드가 들어가 있듯이 대신에 이쪽은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독수리입니다. 빨간 색깔의 눈까지도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 외에 가슴 날개 장식 형태라든가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갔을 때 발톱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멋지네요. 그리고 팔 자체도 되게 두툼하게 근육질 형태로 만들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오히려 더욱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주먹 같은 경우도 제대로 꽉 쥐고 있는 손도 좋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심플하죠. 빨간색의 허벅지 형상 그리고 검은색의 다리 하박. 그래도 무릎 부분도 그렇고 이런 초록색 장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쪽 봤을 때 페가서스의 발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날개 장식이 뒤로 접혀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바닥에 세울 때는 잘 세워주는 게 좋겠다. 혹시나 뒤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봤을 때 날개 앞뒤 파츠가 깔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접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 맞게끔, 그리고 펼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꺾여 있는 라인이 딱 맞게끔 해주면 더 좋습니다. 완전히 펼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관절도 한번 보면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드는 게 은근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 숙이는 것도 꽤나 카리스마 있게 숙여집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혹시나 팔을 앞으로 들 때 날개가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팔은 라쳇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라쳇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깨를 조여놨잖아요. 혹시 이렇게 당기면 더 많이 움직이나? 네,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좌우가 막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돌진 않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조상 허리 관절은 없는 형태고요. 대신에 고관절 꽤나 많이 움직이는데 스커트들 크게 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앞, 뒤, 옆 다 벌어지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튼튼한 라쳇으로 해서 잘 들어지는 편이고 옆으로 드는 부분은 완전히 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라쳇이고요. 허벅지 돌리는 것도 라쳇입니다. 이쪽도 튼튼하죠? 그리고 무릎은 의외로 이중관절입니다.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여기 위에 또 있어요. 또 튼튼한 라쳇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꽤나 많이 움직이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의외로 발목 관절이 있어요. 이쪽은 아까 변형 때문이라도 발을 뻗는 관절도 여기도 라쳇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안으로 꺾는 관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지를 더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기보다 멋지게 또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다리 살짝 벌리면서 해주면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무장 수납도 가능합니다. 이 세이버 에로우 파츠, 일단은 활 파츠들 따로 빼놓고 이 화살 같은 경우는 빼서 뒤집어서 다시 끼워줄게요. 한 위치는 중간보다 조금 더 위? 이런 느낌. 그리고 뒤로 갑니다. 이 세이버 에로우의 안쪽에 보면은 아까 수납을 위해서 썼던 이 사각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 뒤집어 보면은 각져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이게 이 날개 뒤쪽에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맞춰 날개에 끼울 수 있고요. 이 화살 같은 경우는 이 우측 날개 뒤에 있는 구멍에다가 다시 잘 끼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장도 날개에다가 다 수납됩니다. 앞에서 보면 또 꽤나 볼만한데 날개 아래쪽으로 뭐 보조익 같은 게 생겼다는 느낌이라든가 특히나 화살이 꽂혀있는 방향이 굉장히 이쁘기도 하죠. 참고로 이렇게 로봇 형태로 되고 나면은 이 주익, 날개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각도도 더 꺾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각도 상태에서 이 중간 관절만 써도 충분히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시금 완전 무장 상태에서 단체샷! 이야, 이건 썸네일용인데 완전 좋은데요,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간단한 단체샷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 합체 페가서스 세이버의 1편 세이버즈 편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직 합체도 진행 안 했는데도 할 것도 굉장히 많죠. 메카가 4대나 되다 보니까 4대 분량의 변형, 4대 분량의 기믹 이런 거다 보니까 단독으로도 꽤나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더 합체 대단하다. 앞으로의 합체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번 영상 1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축제가 되세요. 안녕, 바보시!